밤낮을 매달려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하고도 그것에 대해 타인의 인정과 긍정적인 평가가 없으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행동과 대답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인데도 스스로 주인인 느낌을 받지 못해 공허하고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명언을 통해 우리는 나를 외죄는 틀을 깨고 진정 내 삶에 집중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들어봅니다. 남에게 이해받기 위해 머리 숙이지 마라.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마라. 남들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으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로 안정된 기분과 흐뭇한 상태를 뜻한다. 지금 안정된 기분이 좀 더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상태가 다름 아닌 곧 행복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이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진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라. 내 마음의 상태와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나의 감정을 희생하지 말라. 그 어떤 선택과 행동도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어 행동하지 마라. 결국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주위의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다. 나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평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당신에 대한 주위의 평가가 당신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남의 이해를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 볼 필요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더하여 애당초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천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지 알고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 따위는 굳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모든 고뇌와 번민과 불안,
그리고 초조의 90%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그대로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나의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생각해 보라. 저 사람은 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 대신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경험해 주지 않는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나의 선택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이며 그 결과들은 오롯이 나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려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하지 마라. 사실 주위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큰 관심이 없다. 그저 당신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싶은 마음과 당신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며 당신을 쓸데없이 평가하며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이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 결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남을 신경 쓸 시간에 내 사람을 챙겨라.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 마라. 아는 사람들이 많고 사교적인 것은 장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남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남에게 맞춰 산다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될지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허영심을 없애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등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한다면 내 마음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물질적인 소유를 하지 못해 불행을 느낄 때는 나의 욕망 지수를 줄여야 한다. 행복에 이르는 가장 쉽고 빠른 것은
그 길밖에는 없다. 하지만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그만큼 어려운 일을 행한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큰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의 행복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에 조바심을 가지거나 자신의 속도를 잃지 마라. 그 순간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어 먼 곳으로 떠나버린다. 지금 나의 상태에 만족하라. 인생은 보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이다. 시계추를 움직이는 힘은 욕망이기에 고통과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결국 욕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명언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퇴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원한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길 바랄 뿐이지 퇴락을 원하지 않는다. 이 구절만큼이나 행복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설명한 글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아주 작은 일조차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행복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작고 조그마한 일을 잘하는 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또는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이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가 그것이다.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를 가질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곳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해진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욕구가 더 많아진다. 그럴수록 욕구와 욕망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 무엇 때문에 그리 삶을 투쟁적으로 살아가는가? 모든 존재는 끝내는 무로 돌아간다. 결국은 무로 돌아가는 존재가 왜 그토록 인생을 사는 동안 아둥바둥 강한 의지를 보이는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우리의 삶은 끝내 죽음을 통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위대한 생명이 한낱 죽음으로 끝나고 말다니 이는 참으로 허망하다. 그런 뜻에서 보면 삶은 별 의미가 없고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이 땅에 떨어진 존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쌍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본래 없던 존재가 아닌가. 잠시 존재하다가 다시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때문에 사실상 잃은 게 없다.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죽음으로 무엇을 잃는단 말인가? 죽음은 잃는 게 아니라 본래대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무슨 손해를 본단 말인가? 따라서 지금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 생각한다.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경탄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세상이 공허하다는 사실, 세상의 아름다움도 허망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참된 세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쾌락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찰나의 기쁨을 위해 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행동인가?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행동인가?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